한국에서는 이제 별것 아닌 취급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는 생물이 있습니다. 노린재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외시상목에 속하며 나비목과 딱정벌레목처럼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다양한 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의 모양은 빠는 잎 형태인 천공형이며 대개는 초식성을 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린재들이 앞날개가 가죽 형태이며 뒷날개는 막질이어서 반시목 혹은 이시목이라고 불립니다. 노린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손으로 잡았을 때 노린내 같은 악취가 풍겨서인데요. 냄새가 고약한 데다가 외피가 단단한 편이고 심지어 웬만한 살충제에는 끄떡도 하지 않아서 생존율이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널어둔 빨래 사이에 다 성장해진 노린재 개체들이 바글바글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구리, 사마귀가 사냥에 성공하더라도 먹는 걸 포기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노린재는 냄새가 고약하고 또 사마귀는 노린재의 단단한 외피를 뚫지 못하고 냄새 때문에 사냥을 포기한 뒤 죽어라고 자기 앞다리를 핥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거미조차도 거미줄에 걸린 노린재를 한번 씹어 먹어본 뒤 기겁하며 노린재를 버립니다. 그리고 4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들과 창문이 비슷한 높이에 있는 집 방충망에 달라붙어 알을 낳는 놈들이 바로 노린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노린재가 얼마나 악성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린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지만 유독 이 노린재가 한국에서만큼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명체가 돼버렸다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네바다 주위 마을들이 몰려드는 노린재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니다. 쓸어내고 살충제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데 지금처럼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벌레들의 서식지가 바짝 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마을에 산 주민조차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은 거처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는데요. 빗자루로 하루 종일 쓸어내도 소용이 없고 살충제나 기피제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근처 마을에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집들이 지금 수두룩해요라면서 현재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곤충학자는 살충제를 뿌려도 얼마 안 돼 돌아올 겁니다. 겨울에 눈비가 많이 오고 봄철이 선선하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는 벌레입니다라고 말해 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2017년 처음으로 터키에서 썩떡나무 노린재가 발견됐는데요. 이 노린재는 이웃나라 조지아가 이미 노린재에 의한 피해를 입은 뒤였고 그 후로 터키 8개시에 퍼졌고 노린재는 흑해 근처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흑해 지역이 헤이즐넛 열매의 최대 산지라는 점인데 이 지역의 헤이즐넛 생산량은 전 세계 7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한 과학자는 이대로 노린재 확산이 지속되면 해당 지역 헤이즐넛 생산분 중 30%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도 노린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영국 켄트 지역의 과일 재배 농가 및 와이너리에서 노린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노린재가 지구온난화 및 수출입 시장 활성화로 인해 비상 영향으로 세계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노린재는 농작물의 외관만이 아닌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비록 인간에게 직접적인 건강상의 위험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를 손상시킬 수 있어 영국의 와인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영국 자연 사박물관의 곤충학자 맥스 바클레이는 노린재의 향이 와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노린재가 들어간 포도를 갈아서 와인을 만들게 되면 음료의 악취가 발생한다. 또한 노린재는 번식력이 높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체는 날아다닐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노린재는 과거 한국에서도 큰 문제였죠. 그런데 공공의 적인 노린재 해결책이 등장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노린재는 일반적으로 농작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해충 중에서도 악질 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린재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식물의 재배에 있어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노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부산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공생균의 생존 비밀을 밝혀내며 근본적인 노린재 퇴치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물론 연구는 지속되어야겠지만 연구진은
공생균에 대해 노린재가 살기 힘들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00%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친환경적 농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집에 방충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경우 구조적으로 샤시 시공부터 방충망 시공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또 다르게 노린재로 인해 생활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또 하나같이 역시 한국이라며 한국을 칭찬하고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한국은 또 발전했네. 우린 이런 한국이 너무 부럽다. 완벽한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우린. 그저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감사할 거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린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방법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우리 집도 헤이즐넛 농사를 짓는데 노린재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녀석들은 살충제를 써도 약이 들질 않아요. 뿌리면 그때뿐입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고작 일주일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두꺼비 문제도 있었다는데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다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책은 제시한 것 같아. 우리는 그런 한국을 보고 따르면 되는 거고 말이지. 가만 보면 한국은 국민들과 정부 사이에 참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는 게 참 보기 좋아요. 미국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 집에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방충망이었어. 내가 보러 다니던 집은 자그마한 오피스텔 혹은 원룸이었는데 모든 집에 방충망이 시공되어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설되는 신축 건물에만 생기는 건데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한국 같은 거지의 나라가 어떻게 방충망이 다 시공돼 있겠어. 한국은 아직 낡은 벽돌집에 사는 거 아니야? 평생을 TV만 보고 살았습니까? 아직 인터넷이 안 되는 90년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제 말처럼 한국은 못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는 아직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이 아닐 수 없네요. 한국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나라입니다. 과학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일본보다 10년, 20년은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본을 두고 갈라파고스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100%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하네요. 그저 당장만 어떻게 벗어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